안녕하세요.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업 개그맨 황교요 전학규입니다. 네, 황규 씨,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뭐 필요한 세 가지 뭐 이렇게 말하면 의식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세 개 중에 황규 씨는 어떤 게 제일 고민이 많이 되고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의?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네. 때깔이 좋아야 되잖아요. 해피? 저 옷 좋아합니다. 나는 이미 알았잖아. 근데 이제 결혼한 후에는 의식보다는 주죠. 주죠. 우리가 또 주를 선택하기 전에 사실 한 번 선택하면 오래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집을 선택을 할까? 네. 내가 잘 선택한 것일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죠. 그것도 이제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아. 그거는 포기했어요. 포기했어. 그거는 어려워. 너무 짜증나서 서울에서 어려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특히 아이가 생기고 나면은 이제 뭐 학교가 주변에 있는지 맞아요. 그리고 환경이 좀 좋은지 교통이 좀 편리한지 뭐 이런 것들 다 따지게 되는데 오늘 아마 또 고민이 하나 더 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집만 생각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고민을 더 주겠다. 집에 대한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 수 있겠다. 그러면 저는 오늘 그만 퇴근할게요. 그러지 저는 마세요. 제 건강을 위해서 혼자 하세요. 아니. 난 빵규 씨 없으면 안 돼. 난 빵규 씨 없으면 안 돼. 확실해요? 한상의 커플. 설레이는데요. 계셔주세요. 핑크, 계셔주세요. 핫핑크. 핫핑크죠? 좋아요. 떠나시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정도는 고민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분을 좀 빨리 모셔볼까 봅니다. 좋네요. 오늘 그죠? 집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네, 그럴 수 있는 분 오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임영주 교수이고요. 지금은 대통령직 속 탄소중립위원회 녹색생활분과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뭔지 몰라도 그동안에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나오시는 분 중에 소개가 제일 길었어요. 제일 길어. 뭐 이렇게 닉네임이 이게 많아. 뭔지 몰라도 타이틀이 길다는 건 뭔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느낌. 그냥 무조건 존경입니다. 뭔지 몰라도.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이시자 네. 교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명지대학교 네. 그렇죠? 건축학부 아무튼 교수님이면서 대표님. 네. 상당히 포스가 느껴지는데 네. 잠깐만 어떤 고민을 또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걸까? 그럼 오늘 또 진부한 강의를 하나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해주시나요? 우리 임영주 교수님 왠지 그런 느낌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민 제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그 그래요? 고민 제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우사.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사실 뭐 지금 뭐 강의도 하시고 이제 네.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도 계시고 하시지만 여느 건축사 사무소의 그 어떤 그런 건축하시는 분들과는 관심 분야가 조금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제로 에너지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규 씨? 제로 에너지 주택이요. 네. 처음인데 제가 약간 좀 그런 거 센스 있거든요. 제로 에너지 주택. 그러니까 네. 주택에 들어갔는데 에너지가 1도 없다. 완전 마음에 안 드는 집인 거지. 제로다 에너지가 힘이 안 나. 힘이 안 나. 이사 가고 싶어. 아 그래? 그런 쪽이에요? 좋은 쪽 아니었어요? 집에 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 아니 그럴 때는 우리 교수님이 네. 이게 그 용어가 생소하니까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좀 예. 혹시 전기 없이 살아보는 일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저 원주민 아니에요? 에너지 없이 몰라. 에너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자연인 정도는 네, 가능한가요? 그렇죠. 윤택 형도 전기 있는 데로 요즘에 들어가더라고요. 승윤이 형이랑 윤택 형도 그래요? 전기 있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주택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은 에너지 소비체예요. 네. 난방을 해도 에너지가 필요. 그렇죠. 냉방 에너지,
매일매일 쓰는 온수 에너지, 조명 에너지, 또 요즘 청정기 틀잖아요. 맞아요. 환기, 뭐 순환기 틀면 또 그것도 전기 필요하죠. 전기 인덕션 쓰시잖아요. 네. 또 이렇게 부엌에 얼마나 많은 전기 전자용품들이 있어요. 가전제품도 포트도 있죠. 전기밥솥, 그럼요. 뭐 네. 일리죠. 뭐. 그리고 냉장. 계단실만 가도 조명 켜야죠. 주차장 가도 조명 켜야죠. 지금 뭐 얘기할 때마다 계속 관리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나 정말 환장합니다 이거. 우리는 그 그리드망에서 에너지 그리드망,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네. 내지는 가스 그리드망에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가져다 쓰고 그걸 돈으로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이 너무나 에너지를 먹는 하마 같은 에너지를 계속 퍼줘도 계속 돈을 들여도 따뜻하지 않고 추운 그리고 뭐 시원하지 않고 더운 그런 집이면은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요금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런 집을 바꿔보자. 그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에너지 효율 좋은 집. 아니 그걸 미리 바꿨으면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집은 에너지 소비체였지만 네. 집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내가 아니라 집이 절약할 수 있다. 오. 두 번째는 내 집에 들어오는 가전제품이 고효율 제품이라면 전기요금이 덜 나간다. 세 번째는 내 집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에너지도 생산을 한다고요? 생산할 수 있다. 우리가 발전소는 아니지만 집이 발전소가 될 수 있다. 교수님 죄송한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희망을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게 현실로 가능하다고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네. 주택이나 건물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지만 네. 내가 소비하는 에너지만큼 내가 집에서 생산해서 1년을 단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시킨다면 내 집 건물이 에너지를 제로 에너지로 만들어준 건물이네. 네. 일반 주택하고는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을 덜 지불할 수 있고 내가 소비한 만큼 내가 생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을 할 수 있고 그 정산을 통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을 줄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제로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다. 그게 제로 에너지 주택. 주택이다. 네. 정확히 알았습니다.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정확히 알아요. 제가 에너지에 관련된 방송을 또 많이 했잖아요. 방마다 자전거 설치해서 계속 돌리면서 이제 자가 발전하는 거죠 이거. 예능에 나오는 그 자전거 맞죠? 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문득 떠오른 장면은 하나 있어요. 영화 그 마션 보셨어요? 맥 데이먼 씨 나오는 그 화성에서 데이먼 씨가 지내는 거.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와, 저 기지국에서 혼자 샤워를 하고 따뜻한 물로 그리고 옷통을 벗고 수건 하나 걸치고 일기도 쓰고 컴퓨터로 옷통을 벗었다는 건 난방이 되고 있는 거네. 그렇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 확실히 나요. 우리 교수님은 네. 저랑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저는 맥 데이먼 씨가 위통을 벗었을 때 몸이 좋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교수님은 따뜻하구나 그것이. 실내 온도가 한 유지가 22도에서 되고 있구나. 24도 정도 될 수 있었겠고. 이야 기가 막히네. 어머, 저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데 그러면 산소가 나온다는 뜻이네. 뭐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전기는 어디서 가져올까? 봤더니 그 화성 기지국 바깥쪽에 패널을 막 세워서 태양에서 화성으로 오는 태양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그 전기를 가지고 온수도 난방도 산소도 공급시키고 모든 걸 다 하면서 우리랑 똑같이 살잖아요. 심지어는 냉장고까지 쓰고 있잖아요. 네. 저 기지국의 기계실은 어디다 설계했을까? 그러면은 그 영화에 맥 데이먼 씨가 해낸 것처럼 현실적으로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신 거예요?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쫄깃쫄깃하네요. 진짜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이러면서 마지막에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면서 이러면은 이거 왕 이렇게 끝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마크 와트니가 살던 그 화성의 기지국 같은 단지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드망에 얽혀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 비용이 최소가 되는
단지가 네. 노원구에 있습니다. 노원구에 서울시 노원구 노원 이지하우스입니다. 화성 기지국의 에너지는 자급자족을 해서 마크 와트니가 썼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산한 만큼 자기가 썼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나는 내가 생산한 만큼만 쓸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비 오면 어떡해요? 아, 그렇죠. 눈 오면 어떡해요? 네. 밤에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송전탑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를 가져다 쓰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발전소처럼 태양광 전지판 패널을 붙인다던가 네.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열을 설치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열은 열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모으는 생산을 거예요. 해서 생산해서 내가 먼저 쓰고 그래도 남으면은 다시 그리드망에 돌려줘서 1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을 시켰더니 어머 내 어머. 건물이 예. 쓴 것만큼 내가 생산을 해냈었네 라는 거죠. 근데 삶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변함이 없고 변함은 없는데 에너지는 가져다 쓰고 다시 에너지를 돌려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시켰으니까 이게 제로 에너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어떤 집을 가면 냉장고가 3대, 어떤 집을 가면 에어컨 5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로를 만드는 걸 좀 한정하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이 5개의 에너지만 제로로 만들자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만 해도 얼마나 땡큐입니까? 국토교통부가 2012년에 기획하고 2013년에 R&D 국가 R&D 과제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런 제로 에너지 주택이 필요할 텐데 어떤 기술로 어떻게 설계하면 어떻게 시공하면 어떤 재료로 하면 이런 제로 에너지 주택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만들어진 주택인데요. 네. 12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노원이즈 하우스에서는 정말로 에너지를 만들고 제로까지 됐어요? 실제로 전기를 아끼는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와 시공을 했는데요. 이 건물 자체가 독일에서 국제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고효율 설비를 넣고 세상에 이거를 4년 동안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여기 단지는 전기요금밖에 안 내거든요. 네. 하루에 1,300원 정도를 가지고 실제로 1년으로 따지면 50만 원 좀 넘는 돈으로 네.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가전제품, 취사, 공용전기, 심지어는 세금까지. 이게 그 일반 가정에서 네. 내는 그 전기요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지금 절약이 되는? 냉난방 에너지, 특히 난방 에너지만 일단 따져보면 일반 노원구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70%에서 80% 이상을 난방비가 줄어들어요. 와.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따뜻한 주택. 예. 아니 그냥 정말 엄청난 게 네. 50만 원이 예. 어디 목이 잠기는데요. 50만 원이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약 50만 원 살짝 넘는 선으로 1년 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 셋 키우는데 저희는 풀가동이거든요. 네. 40만 원 후반 나옵니다. 네. 정말 풀가동이에요. 한 저희 달에. 애가 아직도 우리 어려워. 아파트에서 제가 1등 먹을걸요? 저희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온도가 40도에 맞춰놨어요. 애들 돌려놓고 해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집 찜질방인 줄 알았어요. 저 노원으로 이사 가고 싶네요. 전 제드건축사 사무소 김원석 부장입니다. 제로에너지 도시 계획 수립 업무랑 탄소 중립 도시 계획하고 있고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에너지가 엄청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 처음 이제 건축하게 되면 이제 외관에 먼저 눈을 뜨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다른 부분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기술적인 요소들이나 조금 더 들어가는 디테일, 세부적인 것들이요. 어차피 건축이라는 게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기서 조금 디자인을 바꾸면 에너지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설계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제가 설계할 때는 이제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각이 맞춰지네요. 네. 퍼즐이 맞춰집니다. 네.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제가 수상한 게 아니라 네. 이 국무총리상은 이 단지를 설계했던 그리고 제가 설립한 네. 제드 건축사 사무소가 국무총리상을 받았고요. 오. 이 단지를 시공했던 시공사도 국무총리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명지대학교 교수로서 연구 단장을 했기 때문에 명지대학교하고 저희를 서포트해 주신 노원구청은 예.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자, 박수 한번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는 요거 소품인 세상에. 줄 알았는데 지금 요거에 잠깐만, 이거 이건 훈장 아니에요, 훈장? 이거는 나중에 받은 건데. 아니 이거 6.25 참전용사 아니에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런 거 많은데. 그런 분들이랑 반대 훈장은 나라의 네. 공로가 있는 분한테 주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제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약간 예. 검증받았던 중간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대한민국 홍조 근정 훈장이라는 훈장을 환경의 날 받게 된 거죠. 정말 자, 박수 한번 다시. 박수 한번. 아니 그거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수님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해내셨어요. 해냈어 한번 하셔야죠. 하나, 둘, 셋. 해냈어. 근데 놀라운 게 저희는 항상 박수 치는 이유가 이달의 뉴딜상 아니겠습니까? 아 잠깐만. 이달에 뉴딜 가기 전에 또 있어요. 지금 또 있다고요? 하나 빠졌어. 자,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빼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의 수상 경력 뭐 홍조 근정 훈장의 국무총리상에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미션 이노베이션 챔피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뜬. 자, 이건 좀 세계적인 상입니다. 네. 자, 이게 세계에서 혁신적인 엔지니어 25명을 뽑는데 그중에 한국인이 처음이었고 또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수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인 거예요? 야, 이건 건축계의 손흥민이고 건축계의 BTS. 네. 진짜 2017년 12월 달에 이렇게 세계 최초라고 자부하는 예. 노원 이지하우스를 완공시키고 났는데 그로부터 2018년 하반기에 어떤 공고가 뜬 메일이 왔어요. 그게 국제적으로 2015년 파리 기후협정 이후로 오바마와 빌 게이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렇게 에너지 전환과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혁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25개 나라들이 뭉쳐서 장관급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미션 이노베이션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관급 다자 협의체예요. 네.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는데 장관급이 모이는 예. 이제 회의인데요. 이제 각국의 이 혁신을 견인하는 사람들, 각국에 한 명씩을 뽑자라는 네. 이제 이런 공고가 난 거를 제가 이제 받은 거예요. 예. 메일로 우연히.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될 일은 없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게 있다는 거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어서 네, 네. 제가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됐어요.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Myung-Ju Lee. I'm an architect and professor studying and designing zero energy buildings. I started the architecture company in 2010 to complete the buildings I have dreamed of. I will make the dream to be real. Thank you very much. 그런데 그 응모를 계속 써야 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이제 좀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지만 다 했어요. 네. 근데 넣었는데 사실 재미있었던 거는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건축 분야라는 카테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기타에? 기타 누락자 같은 그런 기타에다가 점을 찍고 제가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몇 차례 심사를 통해서 제가 대한민국 대표 미션 이노베이션 챔피언이 됐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챔피언.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네, 건축하는 네가 챔피언. 에너지 아끼는 네가 챔피언. 너무 잘하시네요. 괜찮다. 이거 하나 만드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개사해가지고.
와, 해냈네. 진짜.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발이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직접 선발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당장 그 당시에 코로나 전이어서 캐나다 밴쿠버를 갔어요. 미션 이노베이션 다자 광장강급 회의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그때 보니까 건축가라고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 과학자, 기술자 이런 분들이고 건축 분야에서는 유일했던 거예요. 네, 근데 한 번 와서 15분짜리 발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다들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에서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하는 일 중에 잘 안 되는 거 2가지를 꼽았는데요. 내연기관차의 효율화하고 2번째가 건축물의 효율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저희가 대한민국이 해냈고 그거에 대한 실체를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건축가들이 이렇게 지원은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는 많은 연구를 융복합시켰던 하나의 사례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들이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기분이 좋네요, 덩달아서. 아니,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이 정도 되면 9시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맞다. 아니 근데 제가 여기 나온 걸로도 충분하거든요. 겸손까지. 야, 겸손까지. 겸손의 챔피언. 챔피언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바로. 이달의 뉴딜상까지 고고고. 야. 오늘 박수 여러 번 치네요, 진짜. 그러면 노원 이즈 하우스로 이달의 뉴딜상까지 받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아, 그럼 뭐 또 다른 게 오늘 있으신가 녹화 보다. 3편으로 나눕시다. 아, 진짜 이거 이제 아니. 대본 이제 3장 넘어갔는데. 아, 왜 이렇게 실적이 많아요? 이번에는 뭘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가 되고 6년째 안식년 때 회사를 차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게 작은 가압장이라고 해서요. 종로구 프로젝트를 하나 따게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그 가압장을 리모델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종로구가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사실 어린이 놀이터 만들 자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압장의 2층을 잘라내고 네. 좋은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그 위에 잘라낸 옥상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어린이 놀이터까지 가는 길에 장애인이나 유모차도 갈 수 있게 이렇게 리프트도 올려드려놓고요. 또 거기 하나 더한 게 그 놀이터도 에너지를 쓰거든요. 네. 리프트를 타는데 에너지 전기에 쓰죠. 들어가죠. 그다음에 골목길이 너무 캄캄하니까 야경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또 조명 에너지를 쓰고요. 네. 또 CCTV 쓰잖아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까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놀이터에다가 태양광 전지판 3.37kW를 설치해 놨어요. 그것도 제로 에너지 그럼 놀이터인가요? 그렇죠. 놀이터가 쓰는 전기만큼은 놀이터가 생산하죠. 어때요? 그게 이달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어머, 급 고백하셨어. 아, 진짜 지금 우리를 위해서보다 더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얼마나 필요한 에너지 뭐. 생성입니까? 근데 이게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네. 마치 우리는 되게 뭐가 많아서 환경한테 뭔가 주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단어가 친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인류 정책 중에 하나인 제로에너지 주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하는 거지 마치 환경 때문에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약간 정답이네요, 진짜. 좀 거만해 보이지 그러네요.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앞서 나가고 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곳은 독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또 독일에서 유학을 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시절부터 이미 이런 걸 우리나라에도 좀 해봐야겠다. 혹시 그런 걸 생각하셨을까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요. 사실은 모교로 와서 2003년도에 교수가 돼서 우연히 TV를 봤는데요. 네. 그 당시에 실내 공기질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 독일에서 했던 단어거든요.
와, 지금 이상하다. 10년 전에 독일에서 했던 단어를 10년 후에 한국에 오니까 이 단어를 쓰네? 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뭘 해야 되나를 오히려 독일에서 찾아보자. 네네. 라고 봤더니 독일이라는 나라가 에너지 부분을 건물하고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가 돼서 오히려 건물과 에너지를 접목하는 일을 그때부터 2003년부터 고민을 하면서 내가 설계사무소를 설립해서 내가 생각하는 건물을 실제로 지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건물 하나하나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을 이제 교수직과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가의 업무를 같이 병행하기 시작한 거죠. 창업을 막 야심차게 하셨는데 이제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이어져 오고 계신 건데 그 힘이라면 도대체 뭘까요? 일단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예, 그리고 함께한 사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 욕심? 제 욕심이요. 욕심? 많은 사람들 욕심 그러면 투잡이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 돈 욕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건물 완공시켜 보겠다. 내가 한 건물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고 싶다. 네. 1년을 단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 내가 생각했던 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겠다. 네. 내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닥치는 대로 뭐라도 주면 하고 안 주면 놀고 뭐 이런 시간을 버텨온 거죠. 사실 그렇게 가기까지는 또 네. 그 사무소 안에 함께 해주는 팀들이 있으니까 네. 팀원들이 또 그 의지를 다 공유해주고 이해해주고 네. 으쌰으쌰 해주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감이 오시죠? 오셨죠? 지금이구나.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수님의 오른팔 그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김현아 박사님! 네,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 건축센터의 김현아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또 네네. 갑자기 복잡해지네요. 뭐 나왔어요? 건축 사무소가 아니라 또 센터라는 또 이름이 붙여졌는데 아니 교수님 또 창업한 거예요? 또 뭐 뚝딱이에요 창업이? 명지대학교 내에는 이게 교수가 연구과제를 수주를 하면 이제 그거를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학협력단 산하에 센터를 두게 돼 있어요. 이제 제가 ITN 제로에너지 건축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건축 설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한 연구소까지 하는 교수님은 정말 욕심쟁이 욕심쟁이 그 건축센터에서 연구하시는 우리 네. 박사님이신 거네요. 네. 전혀 두 분 언니랑 동생, 막내 동생 같은 괜찮았죠? 이번 멘트 괜찮았죠? 네. 근데 가족 박사님, 같아. 저희가 이렇게 우리 교수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열정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주 학생 시절부터 이제 굉장히 인연이 깊기 때문에 강의하실 때도 그러셨는지 지금 뭐 그 건축센터에서도 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배웠었는데요. 엄청 대외적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한 반에 학생이 한 12명, 15명이었는데도 그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다 피드백을 하시고 일이 바쁘시면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또 피드백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거는 좀 그건 좀 생각해봐야 근데 또 되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약간 뭐 피자도 사오기도 하셨고 그러면 네, 그런 열정을 엄청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네. 그러면은 지금 실례가 되지 않으면 지금 몇 년이 인연인 거죠? 지금 1학년 때부터 만났어요 지금까지? 11년, 12년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네요, 맞죠? 네. 아니에요? 가족이 따로 있어서 가족이 따로 있었어. 다른 교수님들보다 교수님 수업이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교수님 수업에서는 한 번도 칭찬을 안 들어본 학생이 없을 정도로 그 학생들에게 딱딱 맞는 그런 피드백을 해주셨고 그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걸 꼭 집어서 그거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학생 특화적인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들 중에서는
그걸 계기로 그때 들은 칭찬에 감동을 받아서 교수님께 또 사회적으로 나와서 교수님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던가 아니면은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선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이게 좋은 교수님과 제자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네네. 제가 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앉아 있는 거니까 네. 단점 같은 거 없어요? 아, 우리 교수님의 이런 단점 11년 동안 보면서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건 쉽게 오는 기회 아닙니다. 네. 굉장히 바쁘시기도 하시고 이게 처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차갑고 약간 좀 어렵게 대화를 푸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지금 전혀 지금 방송용인가요? 지금 방송용인가요? 현실은 아니에요? 지금 현타 오는데요?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면은 아 그렇지 않으신데라고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교수님이 처음부터 좀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골매 네. 스타일이구나. 볼수록 매력 있는 네. 스타일. 그리고 일에 너무 열정을 쏟으시다 보니까 식사를 잘 안 하신다라거나 아니면 조금 또 워크홀릭. 아우 정말. 아우 진짜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점심 시간인데 교수님이 안 나가시고 아우, 배꼬르륵 정말. 하는데. 그런 거 고쳐야 돼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또 저희가 제작진으로부터 또 얻은 정보가 있는데 네.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자 대표님 퇴근 안 하시기. 주로 퇴근 안 하시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시기. 네. 이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 눈치 보이고 그런 것도 있으신 건가요? 맞나요? 교수님이 주말에 출근하십니다. 근데 직원들까지는 안 부르시니까 저는 그걸 어우 짜증나. 너무 짜증나. 직원들까지 주말 출근을 이제 말씀하시진 않으시고 저 같은 경우도 또 집이 좀 멀고 아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세세한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수님 뵌 게 설계 3학년 때부터였으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년 됐나요? 오래되긴 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시고 일에는 열정적이신 거 그게 엄청난 장점이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시죠. 네. 너무 열정적이셔서 일을 조금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잠도 안 주무시고 일하시고 그런 거. 네, 한 군데 또 다 꽂히시는 게 있으시면 늦게까지 하실 때도 있죠. 그럼 직원들 좀 힘들겠네요, 그런 거. 저희야 뭐 이제 만성이 돼서 저는 이제 만성이 돼서 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많으시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나 그린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듣고 또 어떻게 실행되는지 동향을 굉장히 많이 빠르게 알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쭉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에 그 동향을 이제 적용을 시키다 보면 여태까지 했었던 일들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실무자는 사실 어려워지지만 또 발주처의 입장에서는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단점? 근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 이 일을 하시면서 진짜 보람된 그런 적이 많겠지만은 딱 생각나는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얼마 전에 이제 서대문에 위치한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을 맡았었는데 방문을 해보니까 겨울에는 진짜 춥고 여름에는 진짜 덥고 곰팡이가 좀 가득한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좀 부분적으로밖에 못 바꿔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을 갖고 창문만 바꿔드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곰팡이가 너무 많고 외풍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 부분만 바꿔드린다던가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하고 나서 방문을 해보니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만 바꿔도 너무 만족한다. 네.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너무 만족한다. 그래서 왜 제로에너지 주택이 필요한지 알겠고 더 내 돈을 들여서라도 주택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진짜 느끼고 있다. 너무 부분적으로라도 바꿔줘서 고맙다라고 하셔서 네. 뭔가 홍보대사가 된 느낌도 들고 네. 저는 좀 부분만 바꿔드린 점에 대해서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찾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행복할 때가 좋은 후기를 들었을 때거든요. 이 맛집도 후기가 좋아요.
아, 이거 건축 맛집이네. 아, 에너지 생성 맛집.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피드백이 바로 와야지 보람을 느끼는 거죠. 또 그 힘으로 다음 일도 하시니까. 근데 저희 방송국 오. 게시판에 글 좀 많이 써요. 좋다. 이제 와서 좋아요? 방송 시청? 네. 자, 그런데 이게 제로 에너지 건축 그리고 뭐 그린 리모델링 뭐 이게 이제 좋은 걸 알겠어요. 이제 앞으로 사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척해야 될 어떤 숙제, 과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런 힘든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 힘 그런 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 그런 힘이 그런 게 아마 아까도 좀 언급을 했는데 네. 막 하고 싶어요. 막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하고 싶고 더 드릴 말씀이 없네. 완전 멋있지 않아요?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 어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 아니 뭘 하고 싶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머 이제까지 단독주택 했네 이제 조그만 오피스 했네 조그만 뭐 환경센터 했네 단지도 했네 네. 뭐 이렇게 근데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이제 건물 용도가 되게 많고 또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저도 새롭게 고민해보고 싶은 내가 해봐서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네, 네.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저랑 같이 회사를 일궈왔던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거기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면서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보통 정말 힘들다, 약간 좌절감이 드는데 이거 우리 해결해볼까? 하면서 해결해가는 그 과정을 약간 에너지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제가 과거부터 했던 건물들을 후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누가 말로는 안 해줘요. 음. 뭐 좋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정말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데이터로 봐요. 네. 그러면 정말 이게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니터를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게 후기예요, 저한테. 그렇죠. 데이터는 거짓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거 잘못했었구나 그때. 그때 그거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알거든요. 우리 사무실은 알거든요. 그럼 그 다음 건물에는 그렇게 안 하고 네. 그 다음 건물은 또 안 하고 그런 노하우가 좀 쌓여 있다 보니까 뭐 다른 것도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것도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잘해서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뭐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시켜주지 뭐 이런 거. 시행착오로 계속 겪으면서 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접했던 업무가 사실 그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 전환이 될 수 있는 첫 프로젝트이기도 했어요.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모습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건물을 따뜻하게 에너지를 덜 쓰고 또 좀 쾌적하게 사실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도 지어지는 건물들이 그렇게 좀 쾌적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건물의 에너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이 집에 뭐 전기세, 수도세, 뭐 가스비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와서 건물에는 열과 전기가 쓰이는구나. 그리고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전소가 돌아야 되는구나. 이걸 많이 발전을 시키게 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 미세먼지나 화력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에너지를 덜 쓰고 자원을 좀 덜 쓰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계획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하고 싶은 게 계획이 많으시니까. 있으시겠지만은 계획이요? 당장 다가올 계획. 좀 다른 용도의 건물을 제로 에너지화 시키는 거. 다른 그러니까 정도의 건물이라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뭐 있을까요? 대규모 캠퍼스라던가 뭐 구글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건물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국은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뭐 주택 얘기나 하고 있고 오피스 얘기나 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실제 막 에너지 막 엄청 쓰는 것들 그걸 어떻게 우리는 에너지 없이 살 수는 없고 데이터 없이 못 사는데 그쪽에서 또 에너지를 또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양어장이라던가 뭐 농촌의 건조장이라던가 다 에너지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많은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를 못 쓰게 할 수는 없고 또 최근에 관심 있는 거는 또 병원이에요. 병원의 병실인데요. 막 오피스 같은 그런 유리 건물에다가 병자들을 이렇게 입원시키고 있다 보니까 뭐 입원실인데 건조하고 막 맞아요. 코딱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가습기 챙겨가야 돼. 막 힘들고 막 이런데 거기가 최근에 코로나 때 막 음압병실로 바뀌면서 공기를 막 빼니까 거기가 추워지는 거예요. 따뜻한 온풍기를 틀어놓은 것도 공기를 빼야지 음압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더 추워하는 거죠. 또 유리 외피다 보니까 뭐 더우면 더운 공기, 찬 공기, 추우면 추운 공기 다 들어오니까 쾌적하지가 않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건물이 변화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것부터 에너지를 잡기 시작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탄소를 줄인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최소의 피해를 입고 그러면서도 적응해 가는데 에너지를 덜 쓰게 하려면 그 건축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도전을 건축가가 하지 않으면 안 나오잖아요, 결과가. 진짜 우리 교수님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네. 안아주세요. 네. 안아주세요. 훈훈하게. 너무 멋있네요. 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질문을 또 예. 안 할 수가 없죠. 두 분께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나의 뉴딜 맞습니까? 당연하죠. 요것도 달라. 진심이야. 보통 우리 출연자분들은 네 이렇게 하는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힘이 느껴지네. 막 저희까지 막 뿌듯해지고 네. 막 보람이 느껴지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마무리는 좀 힘차게 네. 제가 한국판 뉴딜을 외치면 나의 뉴딜 하면서 마무리를. 자,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후퇴하지 마라. 후퇴하지 마라. 에너지가 미래를 위해서 만든다. 장구.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구. 우리는 세대예요. 강규 씨, 만일에 지구 환경도 지키면서 네. 돈도 에이, 세상에 벌면서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주인공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를 지키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서포트하는 스타트업 오이스터에이블 배태관입니다. 이야. 오. 지구를 지킨다 그랬는데 정말 바이오 용사 같은 진짜 지구방위대 같은 그런 몸이에요. 아,